그 이해할 수 있어? 저 뭐 안 본 친구도 이해할 수 있어요. 시험점 나왔어요. 나왔어? 어디? 아, 나왔냐고? 니네가 학생이잖아. 아니, 너네 시험 범위가 아마 공간도형까지일 거야. 공간도형까지 하고, 공간좌표부터 벡터 끝까지가, 니네 범위 안 자른다고 들어서, 범위 안 자르면 공간도형까지야. 요까지는 해야 되는 거 정사형까지는 해야 됩니다. 302번. 보자. 이제 공간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하진아, 저 영상을 잘 봤고 공부를 잘 했겠지만 이렇게 있어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상에 평면이 있고 뭐 잘 보고 잘 이해해야 돼. 평면이 있고 요 평면을 관통한 어떤 직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쫙 이런 직선이 있습니다. 이거지, 그치? 이게 뭐냐면은 관통하는 점이야. 한마디로 평면과 직선이 만나는 점이지, 그치? 이 점인데 여기는 요 평면하고요, 알파. 여기는 직선 L하고 이루는 각도가 얼마예요? 라고 하면은 그 현서야 이걸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지. 직선 위 한 점을 잡아서 요 평면에다 수세발 쭉 내리고 그 수서해발과 관통하는 점을 연결해서 여기 있는 요 각을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야. 이렇게 보자 했었지, 그치? 네, 수서해발이라는 거는 어디서 아무 데서 막 내려? 막 여기서 내리고 여기서 내려 막 내려? 물론 다 됩니다. 다 되지만 여기 도형 안에서 이야기할 때는 특징적인 점을 놓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지. 그럼 거기는 302번으로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디서 내려야 될지만 잘 생각하면 돼요. 개념은 요게 끝이에요. 갑시다. 이렇게 있다. 얘가 정육면체가 있는데요. 정육면체. 어떤 평면이 주어지고 어떤 직선이 주어져서 그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도를 구해볼까?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근데 평면은 어떤 거냐면 요 평면이야. 이 평면. 요거 이렇게 평면. 요거고. 직선은 어떤 거냐면은 여기 F랑 A를 연결하는 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요 직선에 대해서 그치? 요거지. 이루는 각도를 구해볼까? 오케이.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아까 전에. 직선이 한 점에서 막 수세발 막 쫙 내려갔고 관통하는 점 수세발 연결해서 이루는 각도를 구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치? 근데 막 아무데나 막 여기서 수세발 내리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내리지. 어디서 얘기하면은 여기 있는 요 특정한 점에서 얘는 왜 특정하냐면은 여기 있는 모서리 또는 꼭지점 중 하나니까 특별한 점에서 평면에다 수세발 내린다. 그러면은 현수야 어디로 떨어질까? 요 정도 떨어지나? 어디 떨어져요? 그래, 여기 중점에 떨어져. 왜? 이렇게 쭉 연결하면은 얘가 수직이거든, 수직. 그러니까 수세발 쭉 내리면은 요 중점에 떨어집니다. 이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듯이 얘가 평면과 직선이 만나는 점이잖아. 그럼 요 점하고 관통하는 점하고 수서해발 쭉 연결해서 요 직선과 요 직선, 평면에 포함된 직선과 이루는 각도가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여기 있는 길이만 전부 찾으면 돼. 그럼 다시 생각. 아까 전에 했었지. 여기 칠판이라는 평면이 있고 수세발 쭉 내리잖아? 그러면은 칠판에 포함된 요 직선하고 요 직선은 뭘까? 수직. 무조건 수직. 다시 얘기해서 여기 요 형광색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직선과 얘 직선은 다 수직이야. 그러니까 파란색이 저 형광이 안에 들어있는 직선 아니야? 그래서 여기 있는 형광이랑 파랑이랑 여기 있는 주황이도 수직이에요. 이렇게 된 거다. 됐나? 난 요각도 찾을 거야, 요각도. 출발합니다. 선생님, 그럼 요 한 변의 길이를 나 잘 몰라요. 그래서 6a라고 놓고, 요 한 변의 길이를 6a라고 놓고, 정육면체야. 위에 있는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을 그어봤더니, 요 대각선의 길이가 6a 루트인데, 그거의 절반만큼이니까 요거는 3a 루트야.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게 맞고요. 그치? 요거 길이 왜 오버해서 요거 구해? 안 구해, 안 구해. 요 길이 구합니다. 요 길이는 한 모서리의 길이가 6a인 요 정사각형의 대각선이니까 6a 루트이에요. 이렇게. 그치? 나는 요것만 구하면 돼. 그래서 어떤 특징을 살릴 거냐면
아, 선생님, 얘가 아까 전에 직각삼각형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니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요 길이도 구할 수 있고요. 그치? 근데 문제에서는 뭐 구하래? 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 구해봐 라고 했으니까 얘분의 얘가 요거에 대한 결과입니다. 답은 2분의 1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다시 또 질문 하나 더 있다며. 307.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육면체에서 직선 AB와 AFC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의 값을 한번 구해볼까? 이거네, 그치?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건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하나만 다시 물어볼게요. 이렇게 생긴 어떤 도형이 있어. 뭐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습니다. 입체적 1인 거야, 입체적으로. 얘가 직각이에요. 이렇게 해서. 얘 직각이고, 얘도 이렇게 해서 직각이에요. 지금 이해됐지, 그지? 그럼 여기 있는 요 변 길이가 A고, 요 변 길이가 B고, 요 변 길이가 C인데, 요렇게 생긴 얘 부피를 한번 구해볼까? 그럼 어떻게 구하지? 이거 뭐 별게 있나? 뿌리잖아. 그러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끝. 그래서 밑넓이는 2분의 1 AB 에다가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하면은 얘에 대한 부피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지. 얘도 똑같이 시행하는 거예요. 가볼까요? AB랑 AFC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 그럼 사인 세타에 대한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그럼 봐봐. 요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되게 현실적으로 그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열심히 잘 그려볼게요. 잘 이해해 보십시오. 여기에 어떤 정육면체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 선생님은 저 공간에서는 이게 좀 미안하지만 타고나는 거여서 타고나는 부분이 좀 많이 차지합니다. 선생님이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는 이유는 타고나지 못하면은 잘 못할 수밖에 없어서. 근데 요거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한번 해볼까? 여기 있는 요 평면 하고요. 그치? 여기 있는 A점과 B점이 있는데, B점, AB 요 직선하고 이루는 각도를 구해볼까? 그럼 어떻게 하지? 수직을 막 내려. 그래서 얘기할 건데, 봐봐. 한번 물어볼게. 나연아, 요 B에서 요 평면에다가 수세발을 내릴 거야. 그러면, 여기 떨어지나? 아니, 여기네, 여기, 그지? 여긴가? 어디 떨어지게? 그치, 중간에. 그치.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 선생님 최선을 다해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요 정도 떨어진다. 이렇게. 됐나? 그러면은, 문제에서 AB 직선하고 요 평면이 이루는 각도를 구해봐! 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관통하는 점과 수서의 발을 쭉 연결해서, 문제의 목적은 요 각도만 구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저거 나타낼 수 있는 길이가 있어? 없어. 요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요 길이는 없어. 근데 요건 나와 있어.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냐면 부피로 접근합니다. 봐봐. 선생님 도형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덧칠해서. 여기 있는 얘요, 얘. 엎어놓은 건데 요거. 오케이. 얘에 대한 부피를 표현할 거야, 부피를. 문제에서 한 변 길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6A라고 하는데 귀찮으니까 A라고 합시다, A. 너도 A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A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이 밑면이고 얘가 높이인 뿔 아닌가? 그럼 얘에 대한 부피를 얘기할 거야 라고 하면 밑넓이인 2분의 1 A 제곱 요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한 거지. 곱하기 높이 얼마? A 곱하기 3분의 1이라고 하면은 얘에 대한 부피야. 근데 요거 말고도 어떻게 가능하냐면 선생님 요게 A고 요게 A니까 여기 있는 요 선분의 길이가 A 루트 2예요. A 루트 2. 근데 얘도 A 루트 2가 되고요. 얘도 A 루트 2가 됩니다. 맞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정삼각형을 밑면으로 하고 넓이가 얼마야?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 길이의 제곱이니까 A 루트 2의 제곱이겠지? 곱하기 높이는 몰라. 그치? 얘를 높이로 합니다. 그래서 BH의 3분의 길이를 높이로 잡고 곱하기 3분의 1 하면은 얘도 얘 도형에 대한 부피네. 그치? 요걸 통해서 뭘 구할 수 있냐면 BH의 3분의 길이를 또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얘는 두 개가 같아요. 일단 3 수고됐고, 그치? 얘 나름 정리했더니, 이 2a 제곱이니까 2분의 루트 3 a 제곱에다가, 그치? 곱하기 bh의 길이가 얘랑 똑같다. 그래서 이 날려. a 제곱 수고해. 그 다음에 양변 똑같이 루트 3만큼 나왔더니 bh의 선분의 길이가 얼마예요? 루트 3분의 a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 선분의 길이가 얼마가 된대? 루트 3분의 a가 된대.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여기 있는 요 직선하고요, 여기 있는 요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해서 사인 세타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얘분의 얘가 사인 세타다. 이렇게 된 거다. 이거는 평면좌표지, 그치? 평면좌표라고 하는 거는 평면상에서, 그치, 위치를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좌표 평면을 만들겠다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평면상에서는 위아래랑 오른쪽 왼쪽밖에 없어요. 근데 공간상에서는 지금 요 공간이잖아. 위아래가 있고 오른쪽 왼쪽이 있고 앞뒤가 있어요, 그치? 그럼 얘를 이용해서 평면을 표현하겠다, 좌표를 표현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아래를 나타내는 요 축을 Z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오른쪽 왼쪽을 나타내는 요 축을 Y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앞뒤도 있을 거 아니야. 앞뒤를 나타내는 요 축을 일반적으로 X축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잘 이해되나? 튀어나온 건데 설명 안 되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치? 그럼 점 좌표 찍는 걸 얘기해 볼게. 우리 평면좌표로 다시 갑니다. 현서야, 평면좌표가 있어. X, Y야. 2,1 어떻게 찍지? 2,1 어떻게 찍어? 처음에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 2, 그치? 요 방향으로 2, 요 방향으로 1. 그래서 한 칸, 두 칸, 한 칸 이렇게 해서 점 찍었잖아, 그치? 똑같아요. 찍는 거 똑같고, 오케이, 선생님 여기다가 A, 쉽게 숫자로 할까? 2,3,1을 한번 찍어볼 거예요. 그치? 그러면은 앞쪽 방향으로 2만큼 이동하고요. 왼쪽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고요. 위쪽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겠다 이거다. 그래서 이거를 제일 쉽게 나타내는 방법은 직육면체를 그리겠다. 봐봐. 앞쪽으로 한 칸, 두 칸만큼 티 나올 거고,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만큼 티 나올 거고, 요것만 자리하면 뒤에 다 쉬워. 위쪽으로 한 칸 이동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요거에 맞는 직육면체를 만들 거야. 가로 길이 얼마? 3. 세로 길이 얼마? 2. 높이가 얼마? 1인 직육면체를 만듭니다. 라고 잘 이해하면 되고요. 이렇게 생긴 직육면체가 나온다.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해서, 이거 엉망이네? 엉망진창이야. 다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 직육면체가 나왔다. 그치? 직육면체 위에 있는 이 점 좌표가 누구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2,3,1이야. 왜? 앞쪽으로 2만큼, 오른쪽으로 3만큼, 위쪽으로 1만큼 올라가 있잖아.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이제 바로 만들어 볼까? 우리 직육면체, 정육면체를 할 때 우리 항상 어떻게 배웠냐면 대각선의 길이 구하는 거 배웠었지, 그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니네 다 알 텐데, 알아도 할 거예요, 나는. 알아도 할 거고. 이렇게 생긴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직육면체가 있는데, 나는 이 직육면체, 요 대각선의 길이가 필요하대. 직육면체. 요 가로 길이를 A라고 하고, 얘 B라고 하고요, 얘 C라고 하면은, 요 대각선의 길이는 1번. 선생님, 요 점과 얘를 연결해서 밑에 있는 직사각형의 대각선을 구했더니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에요. 였지, 그치? 그리고 얘가 요 밑에 있는 평면에 꼽혀 있는 거니까 요 밑에 있는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과 다 수직이야. 수직 관계를 갖고 있으니 여기 있는 요 선분의 길이는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고 이렇게 배웠었지. 직육면체 대각선. 똑같이 적용하는 거야. 여기 있어. 여기 있는데, 선생님, 여긴 0,0부터 여기 있는 2,3,1까지 요 거리를 계산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직육면체 대각선처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얘부터 0,0,0까지 거리가 루트 가로 길이 제곱이에요. 4 플러스 세로 길이 제곱이고 높이의 제곱이랑 똑같습니다. 이게 두 점 사이 거리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간상의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봐. 원리는 다 요거예요. 봐봐. 어떤 직육면체를 그릴 건데 직육면체를 그리는 이유는
좌표를, 공간상의 좌표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렇게 됐다.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 여기 있는 요 점 좌표가, 공간상의 점이야, 그냥. 직육면체. 점 좌표가, 예를 들어서 4, 2,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여기는 요 점 좌표가, 자, 2, 더 많이 가야 돼. 5,2예요. 이렇게 해볼까? 그럼 두 점 사이 거리를 한번 구해볼래? 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요거는, 선생님, X축의 방향으로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가기 위해서 X축의 방향을 얼마큼 가면 돼요? 이만큼 가면 돼요. Y축의 음의 방향으로 길이를 얘기할 거니까 3만큼 이동하면 되고요. 아래쪽으로 3만큼 이동해서 얘가 표현됐네. 직육면체지? 그러면은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볼까? 라고 하면은 뭐 하는 거야? 직육면체 대각선을 구하세요. 라고 해서, 이거네. 루트, 가로의 제곱, 다시, 세로의 제곱, 뭐야, 그게? X값의 차의 제곱을 얘기하고요. 이거죠, 요거. 플러스, 다시, 가로의 길이는 제곱이지? 뭐예요? Y값의 차를 얘기해서 Y값의 차의 제곱 더하기 Z값의 차의 제곱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다. 오케이? 끝나자. 요것만 자리하면 끝이야. 다시 복귀합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선생님 이렇게 구하는 거네요. 까지 배웠고요. 복귀해서 봐봐. 지금 배울 거 이제 평면이야, 평면. 여기 있는 요 좌표축을 쫙 보잖아? 그럼 XY 평면이 뭘까? 얘지. 얘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입체적으로 된 거예요, 그냥. XY 평면이 얘지. 다시 YZ 평면은 칠판이 될 거고 ZX 평면은 얘가 됩니다. 축은 똑같고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여기 있는 2,3,1이라는 점에서 XY 평면에 수세발 내렸다. 그럼 어디로 떨어지냐면은 여기로 떨어지지 않을까? 수세발 내리면은 그러면은 봐봐. XY 평면에 내렸으니까 위쪽, 아래쪽으로 간 건 없어졌지. XY 평면은 그 Z 방향으로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은 상태의 값들이 XY 평면에 있는 거지. 맞지? 근데 오른쪽, 앞에, 왼쪽, 뒤로 간 거는 그대로 얘랑 똑같지 않을까? 여서 XY 평면 수세발 내리면은 요점 좌표가 2,3,0이에요 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맞아요. 오케이? 요게 뭐냐면 요 점을 XY 평면에 수세발 내렸을 때 생기는 점의 좌표다. 이렇게? 그럼 다시 갑니다. 요거 이해만 잘하면 돼. 여기 있는 얘 2,3,1을 이번에는 YZ 평면에 수세발 내릴 거야. 그게 어디야? 여기잖아. 다 찍어놨잖아, 선생님이. 이렇게. 여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요 점 좌표가 YZ 평면이니까 앞뒤로 간 거를 없앴네. 여서 뭐냐면은 0,3,1이에요. 얘가 YZ 평면에 수세발 내렸을 때 생기는 점이에요. 잘 이해만 잘하면 돼요? 이해만 잘하면 된다. 다시 가자. 선생님 그러면은 여긴 얘를 XZ, ZX 평면에 수세발 쭉 내려보면은 이렇게 내렸지. 이렇게 내렸더니 얘는 점 좌표가 오른쪽 왼쪽으로 한 게 없었네. 그래서 얼마가 된대? 2,0,1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다. 잘 되고 있지? 천천히 잘 이해해야 돼. 이해만 잘하면 이거 없어. 끝났어. 1시간도 안 걸려요. 이해만 잘하면. 여기까지 됐지? 그럼 다시 갈게요. 계속. 선생님 요거 말고 그러면은 축에다 수세발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인데 봐보세요. 여기 있는 요 축이에요. X축이다. X축. 여기 있는 요 점에서 X축에 수세발 내릴 거야. 그럼 어디로 떨어지냐면은 얘랑 요 직선이 수직이 되도록 연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수세의 발이에요. 그럼 다시 갑니다. 여기 있는 2,3,0에서 X축과 수직이 되도록 연결할 거야. 그러면은 어디로 가냐면은 당연히 여기로 가지 않을까? 아까 전에 직육면체를 그렸으니까. 그럼 다시 가볼게요. 여기 있는 2,3,1에서 X축에 수세발 내리면 어디로 갈까요? 나는 어디로 갈까? 몇 몇으로 갈까요? 여기 있는 2,3,1에서 X축에 수세발 내리면은
오케이. 2, 0, 여기로 갑니다. 수렴을 내리면 여기로 와요. 그림이 잘 이해가 돼야 될 텐데, 이렇게 생겨서 여기로 갑니다. 2, 0, 0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해됐나? 왜요? 선생님, 왜 그런 건데요? 이거잖아. 봐봐. 지금 뭐 개념상으로는 그래요. X축이라는 게 앞으로 뚝 튀어나와 있는 거고, 여기 있는 요 사각형 있잖아? 요 사각형은 YZ 평면과 평행한 거야. 다시 얘기하면은 쭉 튀어나와 있는 거에 이렇게 꼽혀 있는 거예요, 그냥. 맞지? 그러면은 여기 위에 어떤 점에서 수렴을 내려도 다 어디로 떨어져? 여기로 떨어지는 거지. 다 여기로 떨어져, 여기로. 여기 수렴을 내리면 여기로 떨어지지. 여기 다 여기로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렴을 내려도 여기로, 여기에서 내려도 여기로, 여기에서 내려도 여기로 떨어집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2, 3, 1에서 X축에 수렴을 내리면은 2, 0, 0으로 와요. 라고 되는 거고. 야, 이게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오래 설명하지?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하는 친구도 있어서,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알겠지? 다시 갑니다. 현서야? 되게 심각해 보이는데 한번 해볼까? 2, 3, 1에서 Y축에 수렴을 내렸어. 그럼 어디로 떨어질까? 일단, 개념상으로는 여기로 떨어지는 게 맞겠지? 이렇게. 이렇게? 왜 이렇게 꼽혀 있잖아. 그렇지? 떨어지면 맞아요. 요점 좌표는 몇 몇이에요? 그치, 됐네. 0, 3, 0입니다. 다시 Z축에 수렴을 내리면은 다시 꼽혀 있잖아. 여기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요. 요점 좌표는 얼마냐면은 0, 0,1이에요. 라고 이렇게 되는 게 맞다. 수렴을 내렸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다시 갑니다. 하나 다시. 다른 색으로 다시 가볼게요. 다 썼네. 나연아. 우리 다시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여기 X축이 있어. 좌표 평면이야. 여기 있어. X축, Y축이 있다. 선생님, 여기 있는 요점이지. 2, 3이라고 한번 해볼게. 2, 3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어. 그럼 요건 어디로 가지? 2, -3으로 가요. 미안, 좀 한번 물어볼게요. 왜? 라고 하면 왜 그렇지? 정답. 뭐 정확하게 알고 있네. 요거지. 포인트가 일단 선생님 대칭 시키려면 2, 3에서 여기 있는 X축에 수세발 내리고요. 같은 길이만큼 이동하면 대칭된 거지. 오케이? 넘어가자. 가자. 여기 똑같아. 2, 3, 1이라는 점이 있는데 얘를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다. 그럼 어디로 가냐면 XY 평면에 수렴을 쭉 내리고 값만큼 또 가. 얘가 대칭돼 있는 점 아닐까? 그치? 그럼 요점 좌표는 선생님 X좌표랑 Y좌표는 바뀌지 않았어요. Z 좌표가 1만큼 감소했으니 그만큼 또 감소하면 돼요. 라고 해서 얘가 XY 평면에 대칭시킨 점이다. 됐지? 그럼 다시 그럼 선생님 요거를 YZ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은 요 정도 갈 텐데 여기 있는 요 점 좌표는요 얼마? 마이너스 2, 3, 1이라고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다시. 여기 있는 요 점을 ZX 평면에 대해서 쭉 대칭 이동시켰더니 요 정도 갈 텐데요. 그렇지? 여기 있는 요 점 좌표는 2, 마이너스 3, 1이라고 됩니다. 이렇게 된 거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 더 있습니다. 다시 나연아. 공간지각 능력이 좋은 것 같아서. 나연아. 여긴 요 2, 3, 1을 X축에 대해서 대칭시켰다. 그럼 어떻게 될까? X축에 대해 대칭시켰다. 똑같아. 그냥 해, 대충. 그래서 어떻게 될까? 대충. 봐봐. 수세발 내립니다. X축에다가. 값만큼 또 가. 2, 맞아. 2, 마이너스 3, 여기는 요즘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시켰다. 갑니다. 쫙. 여기.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렇게 한 거지, 그치? 여기에서 여기로 수서의 발을 먼저 내리고 이동한 만큼 동일하게 이동한 게 대칭시킨 거. 다시 갑니다. 2, 3, 1을
Y축에 대해 대칭을 시켰다. 요 정도 될 텐데, 요점좌표는 몇 컴마 몇일까? 마이너스 2 컴마, 3 컴마, 마이너스 1. 이렇게. 수세발 얘잖아. 간 만큼 또 가. 이렇게. 되게 심각한데? 현수야? 수세발 요 점이고, 요 점 요거. 수세발 요거. 아, X좌표는 이만큼 줄었고, Z좌표는 1만큼 줄었으니까 동일한 만큼 줄어서 더 가. 이거지, 그치? 그림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그치? 되게 심각하네? 현수야, 여기에서 얘가 얘예요, 저음 좌표가. Z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습니다. 요점 좌표는 어딜까요? 설마 외웠나? 아니지. 간만큼 또 가. 수업을 내렸어? 간만큼 또 가. 오케이? 지금 뭐 연습을 해볼 거고, 요 내용이 일단 바탕이고, 요거 말고 요거 이외에 나오는 거는 저 9밖에 없어요, 9. 9도 생각보다 쉽고, 9까지 배우면 공간 좌표가 끝납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평면이 아니라 공간상에서 좌표를 놓고 어떻게 얘기할까만 잘 정의하면 돼서, 요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최선이다. 한번 가볼까, 문제로? 가봅시다. 네, 오케이, 좋아. 물어봐. X축이 왜 앞으로 나왔냐고? 넌 왜 코어가 앞으로 나왔어? 나랑 똑같이 물어본 거야. 약속한 거지. 앞으로 나왔어, 이게. 앞뒤가 X축이야. 이렇게 약속한 거야. 아니 근데 평면에서는 여기가 X, 여기가 Y인데 여기서 가로가 Y고 세로가 X. 글쎄, 왜 그러지? 얘네 맘이에요. 약속이다, 약속. 이제 거기 문제를 한번 가서 한번 이야기를 천천히 해볼 건데, 봐봐. 이게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막 외운단 말이야. 뭐 외워도 선생님 관계는 없어요. 외워도 관계는 없는데, 일단 공간이라는 건 생각보다 많이 쓰지 않아서 외워도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할 텐데, 외우든 이해를 잘 하던데, 저기 있는 것까지는 이해를 잘했으면 좋겠고, 362번을 보잖아. 그럼 문제에서 A점이 있다. A점이 있는데 2, 마이너스 1, 3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축에 대해 대칭시킨 점을 B라고 한다. 가보자. 나연아, 저 머릿속에 그림을 다 그렸다. 그럼 얘를 오케이, X축에다가 대칭시킨 걸 구해야 돼. 그러려면은 수선의 발을 먼저 내릴 거야. 수선의 발을 내렸더니 좌표가 몇 컴마 몇이게? 오케이. 2 컴마 X축에 있는 모든 점은 앞뒤밖에 없어. 양옆으로도 안 갔고 위아래도 안 갔어. 그치? 그러면은 X축 수렴을 내렸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2 컴마 양옆으로 안 갔어. 위아래도 안 갔어. 2 컴마 양옆으로 안 갔어. 얘가 마이너스 1이면은, 얘가 오른쪽이 플러스니까 왼쪽으로 한 칸 갔네, 한 칸. 이거지. 근데 X축에 있는 모든 점은 앞뒤로밖에 안 갔고, 양옆도 안 가고, 위아래도 안 가. 2 안 갔어. 안 갔어. 0. 2 0 지금 X축 수세발 내리는 거야, 수세발. 수세발. 0, Z좌표는 뭐예요? Z좌표. 0이지. 이거지. 그리고 이제 수세발 내렸으니까 이제 원리를 잘 이용하겠다 이거지, 그치? 얘 값만큼 또 가면은 얘가 X축 대칭이구나 라고 해서 대칭시킨 좌표 X좌표는 2고요. Y좌표는 1이 되고요. Z좌표는 마이너스 3이라고 되는 게 X축 대칭입니다. 이렇게 안 하려면 거기 위에 있는 거 보고 그냥 외우는 거밖에 없어요. 대칭된 점. 수혜발이. 요게 현재 나중 되면은 이제 안 거칠 거거든. 근데 미안하지만 선생님 거치지 않아요. 거치지 않는데,
이게 연상이 잘 될 때까지는 연습할 때까지는 거쳐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만약에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면은 그냥 외워서 풀어 상관이 없습니다. X축 대칭이니까 Y좌표 부호 바뀌고 Z좌표 부호 바뀌어. Y축 대칭이면은 X좌표랑 Z좌표 부호가 바뀌고 Z축 대칭이면 X좌표랑 Y좌표가 부호가 바뀌어. 이렇게 외워도 상관이 없는데 뭐 그렇게 해야 되나? 나는 안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치? 뭐 왜? 해서 그림으로 하면 중간값을 무조건 거쳐야지. 얘를 거쳐야 됩니다. 수세발 내리고 저 공간상이어 수세발 내리고 연장선을 그었어 하려면은 여기 수세발 내린 점을 무조건 구해야 돼. 그림 그리려면. 바로 갈 수가 없지. 다시 갑니다. 여긴 요 점을 B점이래. B점. 그러니까 문제에서 다시 현서야 얘를 목적이 YZ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 대칭시킨 거 아니지? YZ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렸다. 수선의 발을 내리면 좌표가 뭐가 될까요? YZ 평면이에요. 저기 잘 보면서 YZ에 수세발 쫙 내리잖아? 그치? 그러면은 앞뒤로 간 거가 다 없어지고 Y축으로 이동하고 Z축으로 이동한 것만 살아있다. 그치? 0,1,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된 거다. 문제에서 얘기하는 시점 좌표가 얘예요. 이렇게 얘기된 거죠. 처음 할 때는 당연히 어려울 수 있어요. 잘 이해하면서 그렇구나. 거쳐야 돼. 수서의 발. 거쳐야지 대칭시킨 데가 나오니까 거쳐야 합니다. 그럼 다시 갑니다. 363번을 다시 가요. 연습 많이 할 거고. A점이 있는데, 이 A점 좌표는 마이너스 2,3,1이야. 이렇게. 여긴 얘를 어떻게 했냐면은, ZX 평면에 대해서 대칭인 점을 구했다. 그럼 ZX 평면에 대해서 대칭인 점을 구했으니, 나는 수선의 발을 먼저 구할 거야. 수선의 발을. 그럼 ZX 평면이니까, 얘는 그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한 게 없어졌네. 수선의 발 내렸더니 뭐예요? 마이너스 2,0,1이겠지? 그리고 값만큼 또가 얘가 대칭이니까 대칭시킨 후에 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1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된 거다.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수서해발 얘기하는데 연습할 때는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시험 때가 됐는데 뭐야 이거 이렇게까지 안 나와 그러면 그냥 외워 그냥 뭐 상관없어. 편한 대로 상관이 없어요. 나는 원리를 조금 알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값만큼 또가 니까 그 원리를 이용하려면 당장 이해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하고 나중 되면 공식으로 가서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넘어갑시다. 단주를 풀이하여 여기는 건 367번 갑니다. A점이 있고요. B점이 있고 그치? 근데 AB 선분의 길이가 3루트5야. 공간상에 있는 두 점이 있어요. A점이 2, 마이너스 3,1이고요. B점은 A, 2, 마이너스 1인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 아니야? 뭐 위치가 여기가 됐든 뭐 얘가 됐든 얘가 됐든 상관없지 그치? 어쨌든 가로랑 세로랑 높이만 측정하면 되니까 가로의 길이는 뭐예요? 세로의 길이는 뭐예요? 세로의 길이는 x값의 차야 그치? 그래서 뭐가 a-2의 제곱이고 가로의 길이는 뭐예요? y좌표의 차가 돼서 5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z좌표의 차가 될 거니까 2의 제곱이야. 요게 AB 선분의 길이가 되겠지. 아니면 그냥 공식처럼 외워버려도 상관없어요. 선생님 계속 얘기하지만 x 증분 제곱 더하기 y 증분 제곱 더하기 z 증분의 제곱에 루트 씌운 게 두 점 사이 거리입니다. 라고 외워버려도 상관이 없고 직육면체 원리를 이용했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얘가 3루트 5가 나오도록 A를 결정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연립하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뭐 아직까지는 뭐 무난하지? 무난하게 잘 해야 돼요. 다시 뒤로 계속 갑니다. 쭉 가서 374번으로 갈게요. 이거는 선생님이 그림을 막 거창하게 X축, Y축, Z축 이렇게 그릴 게 아니야. 문제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Z축하고 점밖에 등장을 안 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 Y축하고 점밖에 374번이에요.
Y축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 있는 어떤 A라는 점이 있는데, A점이지. A 몰라. 이 정도 할까? A? 뭐 앞으로 튀어나왔다. 이거예요. A점 좌표가 뭐냐면은 4,2,1이야. 이 정도 튀어나와 있는 거야. 그렇지? 다시 B점이 있습니다. B점은 뒤로 쏙 들어가 있는 애야. B점 좌표는 마이너스 3,3,3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렇지? 근데 문제에서 Y축이 한 점을 딱 잡아서 여기 있는 A랑 B까지 거리가 똑같도록 만들고 싶어요 라고 했으니까 요 거리랑 요 거리가 같도록 요 점 좌표를 구해보라네. 그치? 근데 유진아, Y축에 있는 요 임의의 점은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았고 앞뒤로 움직이지 않았고 양옆으로만 움직이네, 그치? 그래서 Y축에 있는 점은 X좌표는 당연히 제로가 될 거고요. Z좌표 당연히 제로가 될 거고 Y좌표만 어떤 값으로 부여가 될 거야.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AP랑 BP에 대한 거리가 똑같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공식, 직육면체 상관없어요. 여튼 AP 거리가 X값 차의 제곱 더하기 Y값 차의 제곱 더하기 Z값 차의 제곱이에요가 될 거고요. 다시 BP 거리는 여튼 X값 차의 제곱 더하기 Y값 차의 제곱 더하기 Z값 차의 제곱이 같습니다. 얘를 같게 하는 Y값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연립하는 거잖아, 그치? 뭐 별 의미는 없어요. 오케이? 다시 뒤로 계속 갑니다. 유형 4번으로 갑시다. 이제 요거부터 좀 문제가 되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건데, 문제가 조금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잘 생각하면서 문제 풀면 됩니다. 어렵지는 않다. 봐볼게. 문제에서는 ZX 평면이라고 해서 요 평면을 얘기했는데, 얘도 그냥 하나의 평면이야? 평면? 뭐, 그렇게 생각하죠. 평면이에요. 마치 평면입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냥. 여기 있는 378번. ZX 평면 이렇게 있습니다. ZX 평면 이렇게.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 그래서 하나 물어볼까? 나연아. 여기 칠판하고 요 직선이 이루는 각도가 요 각도랑 같을까 다를까? 같아요. 평행하게 이동하면 똑같다 이거야. 그 문제 한번 봐볼게요. A점이 있습니다. A점 몰라. 근데 A점 요 정도 있다. A점. 여기. A점 좌표는 마이너스 2,7,3이에요. 몰라. 근데 B점은 요 정도 있어서 B점은 얼마예요? 1,2, 마이너스 1이야. 근데 A, B를 쭉 연결한 요 직선하고 여기 요 직선하고 요 평면이 이루는 각도를 한번 구해보래. 이거 구하나? 못 구하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평행하게 이동시키면은 요 직선과 요 평면이 이루는 각도가 이렇게 갖다 붙이면은 각도가 똑같을 거잖아. 갖다 붙이자 이거야. 어떻게? 얘는 무슨 평면이에요? ZX 평면이니까 이렇게 동일하게 얘를 Y 좌표를 그치? 0으로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밀려서. 오케이? 어떻게 미냐면 여기 있는 B점을 이동을 쭉 시켜. 수액을 내린다 이거지. 어디에다가? ZX 평면에다가 수액을 내렸더니 요 점 좌표가 B'인데 얼마야? 1, 0,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그럼 얘는 얼마만큼 이동한 거지? 요쪽 왼쪽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했다 이거잖아? 그럼 동일하게 여기 있는 A점도 이만큼 이동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A'이지. 얘는 마이너스 2, 5, 3이 될 텐데 A, B가 이루는 요 평면과 이루는 각도와 A'하고 B'이 요 평면과 이루는 각도 당연히 똑같지 않을까요? 지금 어떻게 한 거지? 갖다 붙인 거야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럼 요 각도만 구하면 되네.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할 거야?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도는 여기 있는 관통하는 점이 있고요. 또 다른 데에서 수액을 내려서 요 각도 이루는 각도를 구하세요. 요거 했잖아, 그치? 똑같이 시행해요. 여기 있는 A', B'이란 요 직선과 요 평면이 이루는 각도를 구하는 거니까 오케이. A'에서 여기다 수액을 내리자. 이 정도 수액을 내렸다. 그치? 그럼 ZX 평면에 수액을 내렸으니까 여기 있는 A2', H로 할까? H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0, 3이라고 됐고
얼마만큼 이동했어? 5만큼 이동했잖아. 요 선분의 길이는 5라고 이렇게 얘기되지 않을까? 다시. 아, 그럼 관통하는 점과 여기 있는 수소의 발을 연결했을 때 얘가 당연히 수직이라고 이렇게 될 텐데 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가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도야. 맞지? 그럼 이제 길이만 구하면 되겠네. 근데 점 좌표가 다 나와 있는데? B'부터 H까지 요 두 점 사이 거리는 X값 차이 3만큼, Y값 차이 0만큼, Z값 차이 4만큼 나니까 길이가 얼마예요? 피타고라스 5입니다. 5. 맞지? 아, 여기가 얼마예요? 수직이니까 5루트 이어서 이루는 각도가 얼마냐면은 45도 4분의 파이가 된다. 이렇게 된 거다. 됐지? 근데 이게 생각보다 뭐 선생님이 이렇게 선생님이 많이 풀었으니까 뭐 그렇겠지만 문제 풀다 보면 좀 어려울 수는 있다.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복습하면 잘 풀어갖고 오십시오. 다시 갑니다. 계속. 유형 5번으로 갈게요. 381번. 두 점 A랑 B가 있고 X, Y 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AP 더하기 PB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네. 그치? 이거 유준아 우리 고등학교 1학년으로 돌아갑니다. 평면으로 돌아가요. 여기 Y축이 있고요. 여기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점 좌표가 A점 1,2고 여기 B점 4,3이야. X축 위에 점을 띡 잡아서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했을 때 AP 더하기 BP의 최소거리가 뭐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썼지? 최소가 뭘까요? 하면 못 구하지. 그렇지? 튕겨 나오는 건 거리를 못 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었죠. 선생님 요거는 합동이라는 걸 이용하면 돼요. A에서 X축이 막 있을 수 있을 만한 요 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고요. 대칭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수직 2등분 선에 대한 원리를 갖고 있으니 A' 여기로 갈 거고 여기 있는 A'과 P를 잡아 연결하면은 요거랑 요거는 합동이야. 다시 얘기해서 AP 길이랑 A' P 길이는 P가 어디 있든 상관없이 무조건 똑같다. 그래서 요거네 A' P 더하기 BP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근데 요 거리의 최소는 어떻게 만들지? 선생님 이게 구부러져 있으면 거리가 길어져요. 일직선으로 쭉 펼쳐져 있을 때 요 거리가 최소가 됩니다. 그래서 얘에 대한 최소 거리는 A'부터 B까지 거리가 최소 거리예요. 이렇게 했었지, 그치? 고등학교 1학년 때. 근데 요거는 어떻게 하지? 평면이네. 야, 이거 어렵네. 근데 봐봐. XY 평면이라고 해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생긴 거잖아. XY 평면. 이렇게 있어, XY 평면이. 쫙 있어서. 요게 XY 평면입니다. XY 평면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A점이 어디 있냐면 1,4, 뭐 관심 없어. 근데 3이야. 한마디로 XY 평면보다 더 위에 있다 이거죠, A점은. A점 여기 있습니다. A점 좌표가 여기 얼마? 1,4,3이고요. 다시 B점은 2,2,3인데 이것도 XY 평면과 위에 있는 Z좌표가 3이니까 B점도 여기 있어요. 누구야? 2,2,3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 XY 평면이 어떤 점 띡 잡아서 이렇게 했을 때 이 거리가 최소가 되고 못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선생님 대칭시키면 돼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 있는 B점을 XY 평면 수세발 쭉 내려보니 이 점 좌표가 얼마가 돼? 2,2,0이라고 되고요. 그리고 여긴 얘를 대칭시켜서 점을 잡아보니 얼마예요? 2,2,-3이라고 될 텐데. 맞지? 여기 있는 관통하는 점과 얘를 쭉 연결해. 얘 수직관계야. 그치? 대칭시켰으니까 여기랑 여기랑 똑같지. 그래서 요렇게 연결해보면은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똑같이 합동이네. 공간상에서 똑같이 합동이네. 그래서 문제에서는 얘 더하기 얘의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한 거지만 얘 B'이라고 할게요. 얘 B점이라고 하고 AP 더하기 PB라는 요 길이가 반드시 뭐랑 똑같냐면 AP 더하기 PB'이랑 똑같을 거니 요거에 대한 최소값을 구할 거야. 그렇지? 요거잖아. 평면이 있고 위에 하나 있고 밑에 하나 있는데 연결했을 때 XY 평면 위에 점까지 연결했을 때 거리가 최소가 되고 싶어요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으면 일직선으로 되어 있으면 거리가 최소입니다.
그렇지? 이 거리 최소값은 그래서 누가 돼요? A부터 B'까지 거리가 최소가 된다. 얘랑 개념이 똑같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됐어?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X, Y, Z 평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 그리고 있는 거야. 평면. 좌표 평면, 공간 좌표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다가 갑시다. 요게 X축입니다. 오케이? 요게 Y축이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지. 요게 Z축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게 직육면체에 딱 들어있다. 이렇게 한번 봐볼까? 선생님 한 번만 딱 설명하고, 아이씨, 기차하지 말자. 이렇게 할 건데, 봐봐. 여기 있는 요 점 좌표가 0,0,0 맞지, 그지? 그럼 얘로 놓으면은 당연히 내가 헷갈려 할 것 같으니까, 다른 걸 놔도 똑같이 헷갈려 할 거거든? 근데 뭐, 결과적인 거 보면, 맞아, 그렇게 하자,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갈 건데, 여기 있는 요 점하고 요 점을 기준으로, 선생님은 요 두 점을 쭉 연결한, 요 선분에 대해서 내분점을 구할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갑시다. 여긴 얘는 이제 뭐냐면은 Z축이 아니고요. 여긴 얘는 X축이 아니고 여긴 얘는 Y축이 아니야. 좌표를 0으로 두면은 헷갈릴 거니까. 그래서 얘는 X축과 평행한 거, Y축과 평행한 거, Z축과 평행한 직선이고 여긴 요점 좌표를 A, B, C라고 놓고요. 여긴 요점 좌표를 A, B, C, D, E, F 이렇게 한번 놔볼까? 그럼 여기는 두 점을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을 구할 거다. 개념은 똑같지. 여기 있는 선분을 거리의 비가 M 대 N이 되게 하는 점을 놓고 이야기하는 걸 내분점, 선분 내에 있는 점, 이 점을 구할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은 여긴 얘를 밑에다가 쭉 연결해서 이 점 좌표를 찍어보면은 얘는 X축, Y축, Z축과 평행한 거예요. 그치? 앞으로 튀어나온 정도는 여기다 연결시킨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A야. 그치? 오른쪽, 왼쪽으로 간 정도는 바뀌지 않아요. 똑같이 B예요. 근데 위아래로 간 정도는 바뀌었지. 누구랑 동일하게 바뀌었냐면 직육면체니까 얘랑 동일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A, B, F라고 되는 거고. 사각형을 어떻게 만들어 볼 거냐면은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쭉 만들어서 여기 있는 요 M 대 N의 길이비를 갖고 있는데 오케이? 여기 있는 요 점에서 밑에서 수에발 쭉 내려보잖아? 그럼 여기로 떨어지는데 여기 있는 요 점 좌표를 먼저 구해볼까? 이렇게 얘기해보잖아. 그러면은 얘랑 닮은 비에 따라서 요 거리비도 똑같이 M 대 N의 길이비를 가질 거야. 근데 선생님 여기는 Z좌표가 똑같으니까 X좌표랑 Y좌표만 이용해서 X축, Y축이요? X좌표, Y좌표만 이용해서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을 구하면 되지 않아요? Z좌표 빼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되잖아. 그럼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니까 이렇게 보고 여기 있는 이 점만 구할 거야. 라고 했더니 X좌표는 뭐가 돼요? X좌표는 M 플러스 N분의 MD 플러스 NA가 될 거고요. Y좌표는 뭐가 돼요? Y좌표는 M 플러스 N분의 ME 플러스 NB가 됩니다. 근데 Z좌표는 뭐랑 똑같지? F랑 똑같지? 이렇게 된 거다. 이게 잘게 쪼개서 하는 게 귀찮아서 이 정도만 무시하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럼 다시, 여긴 나 요 점 구해야 된단 말이야, 요 점. 근데 요 점은, 여기서 요 선에다가 수에발 쭉 내려갔더니 요 정도 내려올 건데, 이렇게? 되고 있지? 요 거리비가 똑같이 몇 대 몇이야? M 대 N입니다. N. 좌표 다 똑같아요. 그렇지? 근데 여기 있는 요점의 Z좌표랑 Z좌표만 달라요. 그럼 수직선상에서 Z좌표를 구하듯이 좌표를 구해서 똑같이 외웠더니 X좌표 똑같이 A고요. Y좌표 똑같이 B고요. Z좌표는 M 플러스 N분의 MF 플러스 NC입니다. 라고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 있는 요점의 Z좌표는 위아래로 이동된 정도는 얘랑 똑같고 옆으로 이동된 정도는 얘네랑 똑같을 거니까
여기 있는 내분점 좌표를 어찌됐든 구해봤더니 요거예요, 요거. 이게 뭐야? 그러면은 그냥 외워도 선생님이 할 말이 없다. m 플러스 n분의 m2 플러스 nb, z좌표는 쟤랑 똑같아요. m 플러스 n분의 mf 더하기 n 뭐냐 저거 c 이거다. 이렇게. 우리 평면좌표에서 내분점 구할 땐 똑같은데 z좌표도 똑같이 작용해서 하나 더 늘어났네. 이 정도 느낌이야. 오케이? 다시 결과적으로 a, b, c랑 a, c, a, b, c, d, e, f 이렇게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을 구하잖아. 내분점. 그럼 우리 평면좌표 하는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거리 합분의 크로스의 곱이야. 거리 합분의 크로스의 곱이야. 거리 합분의 크로스의 곱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별반 다른 거 없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가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원리와 선생님 뭐 간단하게 되게 심플하게 얘기해 줬지만 원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까? 있어요. 가끔 있습니다. 그럼 한번 봐볼게요. 389번 보면은 원리를 조금 씁니다. 조금, 진짜 조금. 봐봐. 389번 보면 두 점이 있어요. A점이 있고요. B점이 있습니다. 근데 선분 A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이 ZX 평면에 있다. ZX 평면은 요거 있잖아. 요거. 이렇게. 나연아, 얘가 ZX 평면이래. 다른 거 모르겠고 ZX 평면이에요. 그럼 뭐 앞으로 얼마큼 튀어나왔고 위로 얼마큼 필요 없다 했지, 그지? 전혀 필요 없어요. 뭐만 필요하지? 오른쪽 왼쪽으로 얼마큼 더 많이 갔고 누가 더 가까이 있고 오른쪽으로 갔어 왼쪽으로 갔어 이 정도만 이어가면 되겠지, 그치? 갑니다. A점 봤더니 야 이거 모르네. 3,A,4 오른쪽 왼쪽으로 얼마큼 갈지 몰라. 일단 생략. 다시 B점은 마이너스 3,2,1이니까 오른쪽으로 갔다. Y좌표가 양수여서. 그래서 B점은 어딨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얼마요? 마이너스 3,2,1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A랑 B를 쫙 연결했더니 그 내분점 중에 ZX 평면 위에 있는 점이 있다 라고 했으니까 A점이 어디 있어? 반대편 쪽에 있을 거고요. 얘를 쭉 연결했더니 대강 A점 몰라? 쭉 가서 쫙빵 뚫려서 이렇게 생겼다 이거지, 그치? 그러면 A, B를 3대2로 내분한 점이 ZX 평면 위에 있으니까 맞지? 요거랑 요거의 거리비가 3대2구나. 뭐 그림이 좀 이상하게 나오겠지만 3대2구나. 요거지, 그치? 다시 볼게요. A점 좌표가 아까 전에 얼마였어요? A점 좌표가 3,A,4였지? 이렇게 합시다. 이거는 내분점을 이용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원리. A에서 ZX 평면 수렴을 내려요. 이렇게. 내렸다. 그렇지? 여기 있는 요 A'이라는 점의 좌표가 얼마냐면 3,0,4예요. 맞지? 그리고 다시 B점에서 ZX 평면 수렴을 내립니다. 이렇게 쭉 내렸다. B' 얼마야? 마이너스 3,0,1이야. 그치? 왜 2냐? 1이지. 이거 봅시다. 그럼 B부터 B'까지 거리는 2가 되는 거 맞지? 그리고 A부터 A'까지 거리는 음수간 거잖아. 음수.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연결해보면 삼각형이잖아? 그치? 이 두 개 뭐예요? 닮음. 그래서 빗변에 대한 길이비가 3대2의 비를 갖고 있으니까 높이 비도 3대2의 비를 갖고 있어. 그래서 얼마가 된다? 3이라고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도형을 푸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좌표를 뿅 대입해갖고 그래서 Z좌표가 0이어야 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지금 아직까지는 뭐 내신을 보기 위해서 내신을 준비하고 따라 외우고 이게 아니잖아? 나는 지금까지는 원리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내신 대비를 하잖아. 뭐 어떻게 해? 외워야지. 그냥 공식 대입하고 외워야지 안 되면은 그때 돼서. 그치? 근데 현재는 이해 기반이니까 이해를 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3번. 공간상에 이렇게 생긴 평행 사변형이 있습니다. 공간상에 있는 거지, 공간상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선생님 대충 찍어 볼게요. 위치 중요하지 않으니까 A점이라고 놓고 4,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예요 라고 할 거고요. 여긴 요점 대충 B라고 할 거고요. 2, 1, 0이라고 이렇게 써볼까? 다시 C점 여기 있는데 C점 누구야? 0, 1, 0이에요. 이렇게. 그럼 D점을 구할 수 있어. 봐봐, 선생님 방법적으로 여러 가지를 얘기할 텐데 일단 문제에서 얘기한 내분점의 활용이야 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공간상에 있더라도 어쨌든 평행 4변형은 맞잖아. 다시 얘기하면은 대각선을 그었을 때 대각선의 요 교점이 각 대각선의 중점이에요 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건 맞지 않을까? 그치? 근데 문제에서 D점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B부터 D까지 선분의 길이를 구해볼까? 라고 했으니까 대각선의 교점을 M점이라고 하면 2배의 BM 길이를 구하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1번 방법이 1번 방법. M점을 구할 수 있어요. A점과 B점의 중점 1대1로 내분한 점이니까 M점 좌표를 구하면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치? 그러면 B부터 M까지 길이는 뭐 구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 2배 루트 X값 차이의 제곱 빵 플러스 Y값 차이의 제곱 16 더하기 Z값 차이 제곱 1이라고 해서 2루트 17이 BD의 길이야.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야. 요거 우리 평행 4변형에서 옛날에 고등학교 1학년 때 할 때도 이렇게 안 했어.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평행 4변형이니까 어쨌든 얘랑 얘는 평행해요. 뭐 얘랑 얘도 평행하고 길이도 똑같아. 다시 얘기해서 B점에서 A점으로 뿅 하고 바뀌는 요 변화량이 C에서 D로 뿅 바뀔 때 변화량과 동일하다. 이렇게 X좌표가 이만큼 커졌어. D점좌표 X좌표 얼마? 2야. 똑같이 이만큼 커져야 되니까. Y좌표는 8만큼 작아졌대. 얘도 Y좌표가 8만큼 작아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7이고요. Z좌표는 이만큼 작아졌네? Z좌표 이만큼 작아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된 거다. 그럼 요거 두 점 사이 거리 이용해서 BD 거리 구해야 됩니다. 어떤 게 더 편리해요? 라고 하면 당연히 요게 더 편리합니다. 나는 이렇게 풀고요. 근데 기본적인 정의에 의해서는 M점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오케이?